네, 안녕하세요. 지극정성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센터에 컨설팅을 갔었는데요. 뭐, 이런 경우였어요. 이게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경계가 여기다 하면은, 이쪽에서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경기고. 이쪽에서 이제 경기에서 등급 신청을 했을 때는 등급이 너무 안 나오는데, 요즘 서울에서 내니까 등급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어차피 경계라서 수급자가 여러 분 계신데, 이쪽으로 가서 그냥 센터를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등급 신청을 하면 대부분 탈락됐다고 하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좀 의아했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센터장님들이나 이제 뭐, 그 초보, 이제 처음 잘, 이 산업에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왜 내가 신청하면 등급이 안 나오는 걸까요? 막 이런 주제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왜 무슨 일일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제가 이 사업을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조. 구조는 건강보험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가 있고 시군구. 우리는 이 세 구조 내에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인정 신청도 내주고 인정 그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현황 서비스 재개도 고정하고 저 이게 관리감독 감사도 하고 돈도 집행도 하고 등급도 내주고 자기들이 다 해먹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이고요. 시군구에서는 지자체가 돈 나오면은 지자체에서 뿌리는 돈을 관리 감독했었는데 우리가 지자체 돈을 받나요? 네? 잘 안 받죠. 이거 공단에서 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요즘에 관리 감독이 좀 덜했는데 야 이제 어쨌든 시군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게 2018년 19년부터는 2018년에 법이 제정되고 19년부터 세졌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회계 돈 관리된 거 내가 관리 감독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방향이랑 흐름은 가고 있지만 시자체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아직 그렇게 빡세게 검사하진 않지만 앞으로 겁나 빡세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이제 시흥구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가 잘 운영하는지 안 운영하는지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공단이 등급을 내줄 때 왜 어떤 지역은 나오고 어떤 지역은 안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구조를 보자는 거죠. 자, 그냥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 직원들이 등급을 내줍니다. 등급을. 왜 요양원 직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 구성원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네, 누구라고요? 의사? 의사는 절대 아니죠. 사회복지사, 그죠? 두 번째, 간호사, 세 번째, 물리치료사, 네 번째, 작업치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좀 문과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나머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좀 이과 계열입니다. 왜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하느냐? 저도 좀 문과 계열이거든요. 사회복지산업이라고 해서 뭐 실버 산업 복지학부를 나왔는데 산업과 복지였지만 좀 학교에서 아무래도 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복지에 한 3분의 2 정도 커리큘럼이 좀 짜여져 있었어요. 근데 제 성향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막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보면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문과적인 성향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좀 이과 같은 경우는 이 간호사, 물리치료, 작업치료사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거나 하게 되면 아마 다 이렇겠죠. 어디가 불편하신지? 보다 분석적으로 볼 겁니다. 뭔가 이제 분석적으로 봐서 여기가 불편하면 이런 증상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증상이 안 나오고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감정적이 아니라 좀 이성적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직업의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평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보다 제가 그냥 체험적으로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근데 제가 뭐 김춘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느껴보십시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특정 직군 출신이 딱 대놓고 얘기하면 좀 사회복지사 출신 분들이 등급을 좀 더 잘 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특정 공단 직사에서 특정 직군이 많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특정 직군인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은 좀 더 등급이 잘 나온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제가 많은 센터들을 다니면서. 근데 이러한 특징은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요. 오늘 일은 아니고 최근에부터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옛날부터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이제 모르셨던 분들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랬던 거고요. 이것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미시적인 접근 방식이고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등급 나올 분들은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분들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잘
이게 잘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준비를 하고 잘 이제 이 인정조사 평가를 할 때 좀 하기 좋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좀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고, 저는 7월 달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다니면서 그, 저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어머니 같은, 자,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아니지만 60대, 60대 초반, 중반, 후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더 정보를 갈구하시지만 정보를 들었을 때도 되게 막 힘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걸 보고, 저는 앞으로는 이런 미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해도 갈 거라는 것 좀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왜 해야 돼? 우리가 굳이? 예상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 준비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 준비를 해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뭐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아끼고 써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고, 지금은 이게 펑펑 써도 앞으로도 계속 펑펑 써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지금은 좀 아끼고 좀 조리 있게 잘 써야 되는 타이밍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제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신문만 봐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 위주로 우리가 딱 아는 사회 서비스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국가 재원으로 팍팍 풀었잖아요. 팍팍 돈 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냈나요? 네? 그런 사회에서 돈 뿌려서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흔치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무 건전성 비율이 좋지 않은 기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게 팍 치는 거죠. 뭐 성과급 반납해라. 재산 매각해라. 야, 연봉도 동결이야. 지금 얼마나 때가 어느 때인데 강도 높은 구조조정 막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들 있죠. 공공기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요새 민간기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일할까요? 재무 건정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인정신청에서 인정조사를 많이 하고 인정등급자를 많이 내면 재정 건정성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인정조사를 과거보다는 앞으로 이 정책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은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타이트하게 볼 수뿐이 없습니다. 네, 볼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다던데 왜 돈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 이건 진짜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 2008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뭐 코로나19 사태, 이때 이거 나라의 이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화폐 찍어내기였어요. 화폐를 많이 찍어내니까 고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막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우리나라도 돈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미국 돈을 다 가져가면 자본 이탈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돈을 아끼려고 그러고 이 돈에 대한 금리를 못 가져가니까 더 올려줘야 되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우리나라도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 구조라든지 어쨌든 해결책은 이 그냥 조이밖에 없어요. 조이기. 공단의 구조적인 뭘 조이거나 아니면 여기 재정 안정성을 어떻게든 조이기로 상황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에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야, 이제 돈 좀 아껴야 되니까 돈 좀 진짜 어디 다 좀 아껴. 이러면 얘네들은 뭐 할까요? 어르신은 등급은 잘 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할까요? 환수, 이제 페널티 있는 기관들 막 족치는 거죠. 어떻게든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이 따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또 돈을 잘 여유 있게 되고 자본이 잘 들어오려면 미국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제 붙는다고 딱 자세를 취했지만 미국 중심과 그다음에 소련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소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이 떨거지들 얘네들을 중심으로 대결 구도가 벌어지면은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저금리가 맞이하기는 좀 힘들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장기화된다면은 금리가 낮춰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돈 풀었던 것도 어떻게든 걷어들여야 될 거고, 공공기관들을 족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문위원 센터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분위기가 지금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잘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돈 잘 쓰셔야 돼요, 돈. 옛날에 돈도 잘 쓴다는 게 못 쓰고 싶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못 쓰세요, 센터장님들. 지금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지금 시군구에서 돈을 직접 안 주니까 관리 감독을 안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이 정책적인 흐름 방향에서는 그냥 이제 너나가 아니에요. 국가의 돈을 지금 싹 다 지금 걷어들여서 어떻게든 환수 들어오고 어떻게든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는 돈 줘서 받고 운영되는 우리 방문요양 기관들 재무회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정말 충분하게 하고 숙지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 그냥 맡겨놓고 내 몰라. 나 맡겨놓고 나 지금 나는 뭐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는 세무신고하는 세무사들한테 하는 얘기고 이거의 공공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유번호증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이거 기관들은 책임 소재는 그때는 대행업체라서 세무사가 어떻게든 대처를 하겠지만 책임은 항상 우리한테 있습니다. 책임은 항상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에게 충분하게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평가, 운영 평가도 괜히 돈 관련된 거는 철저히 보시고 등급도 잘 받아놔야 되겠죠. 이제 2019년 6년 지정신고제 됐는데 좀 뭐 E 받거나 D 받거나 이래가지고 다음 예년도에 한 두 번 D 받았다. 그 다음에 예 사업 생각하실 시간 맞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된다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해결책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같이 해결책을 찾아서 제가 진짜 제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센터장님들, 우리 진짜 좀 초보 센터장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실 것만 같은 센터장님들한테 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는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고민하시는 거는 이제 나서야 됩니다. 뭐 고민이 됐다.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네, 전화는 제가 잘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좀 댓글이라든지 이제 전화번호 저장한 카톡 뜨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 전화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전에도 전화 이게 유튜브 항상 찍고 있는데 전화가 올려가지고 또 지금 다시 세 번째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초보 센터장님들 우리 이제 좀 중기로 운영하셔도 잘 모르겠다는 센터장님들은 지금 국가에서나 시군구에서 어떻게든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이 환수라든지 이제 어떻게든 돈을 다시 걷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방문 유형 기관들은 당연히 현지 조사나 재무의 관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운영 부분에서 현지 조사 안 나오게 잘 관리하시고 재무회계 부분에서 잘 안 털릴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 제가 이 댓글에 또 이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카톡 주시고 소통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이 7월 4일이거든요. 진짜 덥네요. 이제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